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Show me the news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Show me the news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Show me the news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일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6시 반쯤이죠. 아주 깜깜한데 예, 귀국했어요. 그죠?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트램 내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 눈길을 끌었는데 고생 많았다.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네, 첫 번째 쇼미더뉴스는 성과 있는 순방, 성과 남은 순방, 상처 남은 순방입니다. 네, 윤석열 오늘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는데 어제는 또 한중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에 있었어요. 네, 한 저녁 6시 15분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25분 정도 회담을 했는데요. 이 모두 발언에서는 그 올해가 한중 수교 30년이고 또 두 정상이 처음 만난 만큼 이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자 뭐 이런 덕담이 오고 갔고요. 그리고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애도 그리고 감사의 말이 또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한중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도 이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 한중 자유무역 협정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덕담 위주로 지금 정상 기자가 소개를 했는데 배 수장님, 예. 왜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입장차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냉철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은 일단은 회담 시간이 25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과 중국어 이 통역까지 합하면은 사실 뭐 15분 남짓이 실제 대화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길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과 비교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상 기자가 덕담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정상 기자가 좀 아닙니다. 여보세요. 지금 뭔 얘기하려고? 지금 본론에 집중하세요. 체격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배 소장하고 정상 기자를 좀 중국 좀 통이 크다. 여보세요. 네, 자, 자제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데 경제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자유무역협정 2단계까지 가자. 근데 사실 이 경제의 더 핵심은 반도체나 지금 우리 게임 업체가 중국에 상당히 많이 진출되어 있는데 판호 이른바 허가거든요. 이 부분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북한입니다. 그렇죠. 예. 북한은 안보 문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등을 좀 견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만 이 시진핑 주석은 북핵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북한에 대한 견제가 시진핑 주석 중국을 통해서 해소된다 또는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좀 주권에서 좀 중개 예. 역할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담대한 계획을 이제 설명을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전제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북한이 그거에 호응한다면 네네. 예. 우리도 협력을 하겠다. 예. 이 중요한 얘기를 빠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선북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랬습니까? 선북한 후 대한민국이다 이런 어떤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자, G20에 참석해 많은 정상들과 악수도 하고 또 연설도 했죠. 그렇죠. 뭐 G20이라는 데가 이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다자 외교의 본격적인 행보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악수도 하고 연설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적인 내용들은 주로 이제 북한 관련된 안보 내용 그리고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관련 협의 내용이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유튜브 보시는 분이 카메라 앵글이
여기 스튜디오 네. 카메라 앵글이 꽉 차 있네요. 두 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터지죠. 고맙습니다. 네. TV를 좀 더 큰 걸로 네. 아니 이게 TV 네 이해됩니다. 네. 갖다 놨으면 좋겠네요. 저기요. 지금 뭐 TV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배 수장님, 네. 그 진행자가 하는 거 말고 자꾸 여담을 하시면 자제하겠습니다. 네. 자, 25분 동안 만나면서 엄청 많이 말했던데 말이 엄청 빠른가 봐요. 약간 좀 시니컬하게 문자를 보내신 것 같고 국가 정상 간의 랩 배틀이었을까요? 예, 이런 또 의견을 보내셨는데 자, 정상 기자. 네. 전체적으로 이번 순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은 이번 순방 기간에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삼국 공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했고 또 한편으로는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간 소통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뭐 봤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협력의 방점이 있었다라면서 이 순방 외교의 최종 목적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상처만 남은 빈손 외교라고 호평을 했는데요. 특히 언론 통제에 나쁘끄러운 신기록을 썼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 이번만은 좀 성과가 나오기를 바랬지만 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던 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은 자취를 감추고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는 진전이 없고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이 지소미아가 복원됐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원론적 얘기만 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이제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는 거고. 네. 그래서 정상 기자가 처음에 성과 남은 순방이면서 또 상처만 남은 순방이다. 이런 두 가지 평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숙제가 있는 또 순방이 된 것이죠. 네. 네. 어떤 숙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는 경제적으로는 실질적인 성과가 뭐냐. IRA를 바라보는 양면 두 가지 시선이 하나는 우리가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원래 그 혜택은 미국 기업들의 위주고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줘야 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기업들이 줄 만큼 투자는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돼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까? 그럼요. 계속해서 지금 TSMC 대만의 비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의 대대적인 지금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미국에다만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하다가 우리나라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안보 관련입니다. 이제 미국과 더 협력이 단단해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한미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지적입니다. 북중러가 그렇죠. 견고하게 미국 예. 지금 러시아가 그게 잘못 쏘았는지 알고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폴란드에 가서 2명이 사망하는 폴란드에 미사일이 날아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북중러의 견고해지는 상황 어떻게 예.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될지요. 아직 폴란드 포격된 그 미사일은 러시아 건지 조사가 확실히 되지는 않은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발사가 됐습니다만 러시아 플랫폼에서 쏘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궤적상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배 수장. 근데 네. 이번에도 발리에서 있었던 어제 한중 정상회담장에 수행했던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들이 못 들어갔다면서요? 이른바 발리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취재가 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없었고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도 기자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 취재단이 왜 꾸려진 거냐? 그러면 이제 타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든 좀 간담회를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기내에서. 안 했대요? 돌아오는 비행기 지금 좀 안 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동 취재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무색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리에서 생긴 일이 워낙은 옛날에 어디 TV 드라마 제목 아니었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 배우 조인성과 하지원이 나오고 소지섭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조인성의 메소드 연기가 상당히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러니? 네. 20년 전 정도 된 드라마죠. 네. 네. 그 드라마 상당히 제가 또 역주행을 하게 돼. 네. 자, 정상 기자. 네. 정상 기자 보고 얘기하지 안 되겠어요.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자, 김건희 여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했습니까? 하기로 했습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뭐 제소를 했다라는 소식은 전해지진 않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행보와 관련해서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한 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오늘 오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이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것을 어떻게 화보 촬영에 비견할 수 있으며 또 뜬금없이 포르노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살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 살인이라고 했고 또 아픈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원이라는 인간적 유대를 정치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여성 혐오이자 아동에 대한 저질스러운 비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사과 못하겠다 이런 입장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더불어민주- 빈곤 포르노에 대한 예.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라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빈곤 포르노가 실제로 존재하는 용어다. 그 용어를 사용해서 비판을 한 것인데 그 용어 자체를 아예 사용할 수도 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냐. 절대로 사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BBS 불교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현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할 것인지를 진행자가 묻자 윤리위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 왜? 윤리위는 인간인 경우에 제소되는 것이 윤리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윤상현 의원의 영부인 외모 평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이 관련돼서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한다라며 이 국위 선양을 위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냐라면서 그런 긍정적 측면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했고요. 한마디로 이제 예뻐서 국위 선양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경국지색이라고 하지 이렇게 좀 비꼬아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제 이상민 장관한테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격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입모양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출국할 때 윤석열 왼쪽 대통령이 어깨 툭툭 두드렸죠. 그렇습니다. 두 번 두드렸고. 두 번을 두드려서 한 번이면 좀 짠하고 앞으로 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지만 두 번이었기 때문에 신임한다. 재신임의 의미다. 고투게더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이상민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라는 이야기라서 이걸 이제 해석하기는 잘하고 있다. 네. 또 경질은 없다. 이런 의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저 발리에서 생긴 일 그 흉내 냈었잖아요. 예. 청취자분들이 재밌다고. 어머나 뭐야 배 소장님 사고 네. 방송 난 줄 알았잖아요. 아유, 네. 배 소장님 최고. 다시 한번 해봐달라는데요. 예, 뭐 조만간에 조인성의 메소드 연기. 방송국 아, 지금이요 빨리. 드라마에 오디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다시 한번 네. 이러면 안 돼. 귀가 아프네요. 아, 참 답답할 일만 있는데 예. 그래도 배 소장 덕분에 좀 웃어봅니다. 예. 자, 순방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이 마중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 보내주신 의견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반성 없는 재회였다. 예. 천상천하 유아 독전. 네. 갈 때까지 같이 가자. 널 지켜줄게. 이상민 장관이 무슨 고생을 했죠?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이재명 수사 중대 기로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실장 영장을 보니까 오늘 청구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장 관련되는 내용들은 이제 영장은 이제 청구가 된 것이고 압수수색을 받고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검찰은 성남시 정책비서관 또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유동규 이른바 이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대장동 사업의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와 이 지분의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입니다. 또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들에게 홀려 그액의 이익을 챙겨한 혐의, 네. 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지금 진술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앞으로 법정에서 자신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뭐 검찰에서는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김만배 그 유동규 씨의 진술만으로 이 사실관계를 예단하거나 단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녹취록에는 이 돈이 유동규 씨 거다라는 말밖에 없지만 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다른 여러 증거를 충분히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관건은 이제 예. 결국에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로 이제 거의 향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자, 검찰에서는 정진상, 김용 또 이재명 대표까지 세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또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진상 실장을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의 관련 내용에 정진상 실장 본인이 등장하는 횟수만큼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예. 등장하는 게 어디 기사를 저도 보니까 제가 예. 그걸 직접 보지 못했고 예.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인생이 쭉 그 공소장에 나오기 그렇습니다. 시작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진상 실장의 20여 년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행적에 대해서 다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민주당은 뭐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어제는 정진상 실장 자택 그 아파트 CCTV 얘기를 사진을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검찰이 그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이 엉터리로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이 정진상 실장이 2019년에 유동규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고 이 유동규가 이 자신의 돈 등을 이제 포함해서 이 3천만 원을 정진상 실장에게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동규가 진술을 했던 내용이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이 CCTV에 안 찍히기 위해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정진상 실장이 당시 살았던 아파트를 가보니까 계단 바로 앞이자 또 아파트 동출입구 그리고 이 차량 출입구 그리고 이 계단 앞 뭐 이렇게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었다. 그렇죠. 그 사진 판넬을 해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해가지고 빨간 동그라미 해가지고 CCTV 위치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계단을 통해 올라가든 어디를 통해 올라가든 CCTV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그렇죠.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더라도 현관 앞에 있는 CCTV 그렇죠.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게다가 또 그렇게 올라갈 때는 이 동마다 앞에 그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경비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불이 켜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 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성남공항에 내려가지고 했던 이야기 고생 많았다 말 뜻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만 믿어 욕 봤어. 그냥 버티고 있어라. 체리 따봉 최고야. 자, 세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명단 공개 여진입니다. 네. 자, 인터넷 매체의 12구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 명단을 유족들이 원하면 공개를 하고 이 진정으로 좀 이렇게 그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을 한 바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이번 그 일부 매체 명단 공개가 민주당이 이제 배후에 있다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를 고발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 개인 정보를 준 것 아니냐 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요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논평이 있었는데 예. 소속 정치인들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주 공식적인 논평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개개인의 입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현역 의원이 사과를 한 것은 이원욱 의원이 처음인데 아무런 맥락과 희생자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희생자여서 타인에게 이름이 호명된다면 유가족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족들 비판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 유족분들이 뭐 각종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로 조카를 잃은 어떤 분은 그 우리의 이름을 누가 불러달라고 했냐 이렇게 격분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번 참사에서 딸을 잃은 유족분도 이 정신없이 지내는 와중에 뭐 화를 내야 하는 건지도 분간이 안 된다. 좀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민들레에서 공개한 희생자들 명단은 다 삭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항의하는 유족들 것만 익명 처리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항의하는 유족들 것만 익명 처리해서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한 20여 분 된다는 거죠? 네네, 20분 된다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 사망자 측 유족분들로부터도 이런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에 항의가 있었고 이를 명단을 공개한 매체에 전달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희생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개에 반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 소장님 이상민 예. 장관이 재난안전 TF 맡은 걸 두고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재난안전 TF 단장을 맡는다는 것은 전혀 적합하지가 않다. 부적절하고 오히려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될 때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예. 유튜브로 지나가다가 그냥 배종찬 소장님이 있길래 들어와 봤는데 아이고, 재밌어요 그러면서 네네. OK 표시 딱 이걸 두 개나 해주셨네. 예. 오 좋으시겠어요. 이 팬이 많으셔가지고. 따봉을 2개나. 예. 네. 따봉은 아니고 손가락 2개. 예. 근데 저 아까 그 조인성 그 반려 생긴 일 조인성 예. 씨 성대모사 했던 거 안 돼 예. 그런 거. 예. 그 옛날 드라마가 갑자기 기억나서 그런 거야? 아니면 써먹으려고 요번에 연습한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났죠. 제가 예. 모든 것을 허리케인에 다 바치고 있죠. 준비된 방송인입니다. 그 옛날에 했던 게 다 그 기억이 납니까? 그러면 이게 뭐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날 텐데 우리 자고 오면 오. 정상은 기자와 함께 완벽한 호흡이라고 봐야 되겠죠. 평론계 천재입니다. 천재. 아닙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천재 소리도 해드렸으니까 예. 한 줄 평 좀 할게요. 예. 천재답게 좀 해주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말한 고생 많았다. 여기에 담긴 의미 두 분은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예. 뚱커벨부터 천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이러면 안 돼. 종찬이 네, 선생님. 못난 놈. 이름까지 들어가네요. 천재한테 이순재 선생님께서 못난 놈 소리라네. 저는 분명히 천재라 그랬어요. 그럼요, 네. 자, 이어서 정세환 기자세요. 3, 2, 1. 고생했어. 내가 지켜줄게. 많이 아파. 한줄평은 좋았는데 이번에 AI 효과음이 영 아닌데. 예.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뉴스.